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밤 11시입니다. 안철수 씨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어제 선언한 이후에 일부 언론은 안철수 씨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상당한 교감이 있다 등등의 추측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우파 지도자 그룹 모임에서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연대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이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토론 비슷한 게 있었는데 아주 보는 관점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아주 강경한 이념적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 중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과 손잡는 것보다는 안철수와 손잡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철수, 황교안 연대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안철수 씨는 이런 연대를 만드는데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은 하는데 정작 이 연대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데서는 아주 성숙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예컨대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선의 도우미 역할을 했고 2012년에도 문재인 후보와 끝까지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 문재인 후보와 사실상 갈라졌습니다. 단일화를 포기하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일정하게 박근혜 후보를 도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일화 약간 시도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면 표가 있느냐 하는 게 화제가 되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일정한 표가 있다는 판단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즉 30대,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에서 안철수 지지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약한 게 30대, 40대와 화이트 칼라층이다. 그럼 이 부분을 안철수 씨가 메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철수, 황교안 콤비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안철수와 손잡으면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한 10% 정도 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승민과 황교안이 손잡고 보수 통합을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유승민은 무엇보다도 탄핵에 앞장선 이념적 배신자니까 그 사람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안철수하고 손잡는 것이 맞다. 안철수는 탄핵에 물론 찬성한 사람이지만 탄핵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죠. 자, 이런 게 아주 앞으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구조 변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선거는 판이 바뀌어야 거기서 이변이 일어납니다. 황교안, 안철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은 쪽에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황교안 씨는 역시 우파를 선명한 우파를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철수는 중도를 상징합니다. 안철수 씨는 이념 문제에 대해서 좀 미숙하다고 할 정도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분의 출신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IT 분야라든지
미래 세대의 먹거리 같은 문제,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할 때는 이 이념적 보수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과 화이트 칼라에 더 매크케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면 황교안 쪽은 문재인의 이 반역적 이념 노선을 비판을 하고, 안철수 씨는 이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젊은 사람의 불만을 반영을 해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오가고 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선명한 우파 이념 성향의 지지자들은 아마 좀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딛고 있는 이 보수층의 힘만으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한 40%에서 지금 한 23, 4%로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이 또 내가 보수라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지지와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로 또 우리 공화당 지지로 3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도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이 오세훈 씨였습니다. 오세훈 씨. 그러니까 선거입니다. 선거에서는 보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도를 끌어안는 모양의 통합이 있어야 강력해진 좌파와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이거죠.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숫자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득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한때 4월 한 하순에는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홍준표 지지율이 5% 정도에 머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안철수 씨의 찬스였습니다. 이때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대타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단일화 하자. 반문 단일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씨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흘 지나니까 다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이 열심히 뛰면 뛸수록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찍으면 홍준표 된다가 아니라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안철수 찍으면 문재인 된다 하는 이런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가 단일화하도록 하는 시도가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지한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만한 시간도 없었어요. 그걸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황교안,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뭐 선거대책위원장이 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안철수 씨가 많은 걸 요구를 할 겁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등등 매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안철수가 상당한 중도를 대표하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이에요. 중도표를 누가 잡을 수 있느냐? 유승민이 중도표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울 겁니다. 유승민 지지율은 항상 5% 정도입니다. 뭐 5%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중도표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황교안, 유승민 합할 때는 반드시 탄핵 사태가 문제가 됩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유승민과 손을 잡느냐 하면은 정통 보수 세력은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 사람이 원래 중도니까
안철수가 중도니까 안철수가 탄핵에 앞장선 것도 아니고 하니까 탄핵 문제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변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김대중 후보는 1997년에 상상할 수 없는 연대를 했습니다.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극우라고 볼 수 있는, 더구나 쿠데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김종필, 박태준 손잡았습니다. DJP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겨우 30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때 좌파 진영이 왜 김대중 씨 보고 왜 우파와 손잡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김대중 중심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좌파가 아닌 이인재 후보와 손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2002년에도 일어났습니다. 2002년에는 좌파인 노무현이 보수인 정몽준과 손을 잡아가지고 단일화를 합니다. 근데 이회창 후보는 정몽준 후보를 잡지 못했어요. 두 번 다 좌파는 연대에 성공하고 이회창 후보는 연대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유승민 손을 잡는다고 할 때 황교안이 중심이 되고 유승민이 아닙니다. 황교안이 중심이 되고 안철수가 주종 부차적 관계로 되어서 보수가 중도를 끌어안는 식의 통합이 또는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대전제는 반문재인이겠죠. 반문재인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데만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합의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과 안철수가 우리 둘 다 같이 헌법을 지키자.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자. 반공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철수 씨가 좌파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중도입니다. 중도. 근데 우리 정통 보수는 중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죠. 그러나 선거는 중도와 보수가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좌파는 아주 전례 없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지지 기반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원적지 기준으로 약 25%가 되는 호남 사람들로부터 문재인 씨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지지율을 뭐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화이트 칼라의 주력은 30대, 40대죠. 고학력, 고봉급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강력한 지지, 한 6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양대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호남 지지를 뺏어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안철수 씨가 나와가지고 화이트 칼라 30, 40대의 지지율을 상당 부분 뺏어온다면은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토론이 오고 갔습니다. 과연 황교안, 안철수 사이에 어떤 물밑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큰 구조를 바꾸는 이변이 일어나야 이번 4월 총선이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지켜볼 만합니다. 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하겠다. 그게 이낙연 씨와 1대1로 붙겠다는 것인지 종로구 같은 데서 붙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황교안 대표도 모험을 하겠다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